오후에 마감 시간인데 제 브리핑이 또 좀 많습니다. 일단 예고드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있었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관련한 브리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도 있습니다.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 조정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민간에서 하는 제안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관급 인사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입니다.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가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입니다. 세계관광기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파견 등 체육 관광 분야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판단력이 장점입니다. 조달청장은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입니다. 조달청의 혁신 전략을 도맡아온 조달행정 전문가로
조달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신기술 우대를 통해 혁신 선장을 뒷받침할 적임자입니다. 통계청장은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입니다.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상응하는 통계청의 역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가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국내 AI 산업의 혁신과 국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농진청 농업연구사로 입사한 후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연구와 정책,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한 만큼 AI 기반 농업 등 미래 농정에 기여할 겁니다. 산림청장은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입니다. 환경조경과 교수이자 생명의숲 학교숲위원회 위원장, 신구대 식물원장 등을 역임한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 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장은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 기상청장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 정보로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 전문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방용승 현 전북결의하나 공동대표입니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활동가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내 민주평통의 새 바람을 불러올 적임자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12.12 쿠데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파헌 판결을 이끈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사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국가정보원 3차장은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입니다. 대통령께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특별한 좀 함의를 두고 계신 결정이신지 아니면은 정상 간 일정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특별히 전달받은 바는 없고요. 아마 일정 조율상 그런 일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먼저 23일, 24일 일본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24일 미국으로 이동하시는 일정을 고려하면 23일에 회담과 만찬 모두 이뤄지는 건지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최근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회담 의제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23일, 24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만찬이 예정되어 있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일정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일정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만찬 시간이 언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 대신이 한 말이 있죠. 방한에서 정상회담 의제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측보다는 늘 이제 일본 측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기본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적절히 대응하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라던가 우리 국민의 건강적인 이익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는 조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일단 23일, 24일에 대통령님께서 일본을 방문하시는 그 방문의 성격이 혹시 뭐 국빈 방문이라든가 실무 방문 등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어떤 방문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차관급 인선에 부처 출신들이 좀 유독 두드러지는 듯한데 이게 대통령님의 어떤 실용 인사 기조와도 관련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 방문은 실무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 원칙은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경험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조직 내 다른 조직의 그 인적 구성 안에서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로 인사를 함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 인사가 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기가 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 물론 앞서 의제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담 직전까지도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팀에서 좀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뒤에 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채 발행을 시사하는 것인지 꼭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그 뒤에 말이 더 있었는데 앞에 말에 대한 좀 제 느낌으로는, 제 해석으로는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빌려서라도 파종을 해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워낙에 좀 오해가 있으니 재정을 조금 더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간담회를 한다라는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뒷부분에 대한 제가 인용된 기사도 있었는데요. 잠깐 제가 바로 찾아서 보기는, 네, 제가 바로 찾기는 좀 어렵네요. 네, 아까 제가 그것까지 인용한 기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고 그 뒷부분까지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런 재정 간담회, 그 재정을 좀 더 낭비성 재정을 줄이고 또 효율적이고 또 의미 있는 재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연다라는 모두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 다 들어보시면 그게 꼭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앞에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헤럴드경제 문혜연입니다. 그 경제사절단이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가셨다가 미국 가게 되시면 경제사절단도 동행하실지 여쭙습니다. 네,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사절단이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어떤 투자가 일정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브리핑이라던가 혹은 뭐 이런 방식으로 꼭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그 말씀 주신 동선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실 것 같은데 중간에 귀국 안 하시고 바로 미국으로 가시는 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또 여사님도 동행하는지 여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외교 일정이고 그리고 경위 일정이고 이동 일정이라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려도 될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습니다. 네, 확신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제가 아는 선에서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SBS 강민우입니다. 저
한미 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대통령께서 가신다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럼 이번 한일 회담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간 걸로 해석하면 되는지 좀 여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뭐 트위터에 올려서 이제 초청이라는 뭐 표현이 굳이 없었어도 그렇지만, 글쎄요, 제가 그 초청이다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G7하고 그 통화에서 상호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에서도 한번 일본에 방문해서 같이 정상회담 하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나누셨고, G7 정상회담에서도 같이 한번 일본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초청을 하면 좋겠다라고 상호 초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다른 현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 15일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이순자 여사 등도 불참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여쭙고요. 또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좀 참석을 밝히신 분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네, 그 두 분은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정무비서관실에서 제가 전달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보수 인사분 초대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초대에 어떻게 응했는지는 제가 미처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 정무수석께서 따로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확인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임명식의 이름처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의의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까 비서실장님께 사실 여쭤봤어야 되는데 질문을 놓쳐서 지금 여쭤보는데요. 네. 그 공정위원장 후보자 임명하시면서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 후보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경제 검찰이라는 게 어떤 인식에서 나온 표현일지 한 가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 전략 간담회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을 이제 다음 목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목표하는 수치가 있으신 건지, 공공기관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배경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 인사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인사에 대한 그 표현 모두 비서실장께서 쓰신 거라 저한테 묻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통폐합이란 표현을 쓰신 의미는 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현대적인 의미 혹은 동시적 의미에서 존재 자체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이 평소 생각이시고 그 평소 생각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목표 개수를 생각하고 채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명실상부한 개념의 공공기관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